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하락 전환에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와 대장에서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맺고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조세 강화 정책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요자가 가구 분리, 증여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또 상속세 인하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세제 관련 법 테두리에서도 안전한 투자처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정창래 대표가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그 정책권에서 이제 그 종부세 폐지,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어떻게 보면 30억짜리 갖고 있는 한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뭐 두 채 갖고 있는 분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액이 아닌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중과가 되거나 아니면 또 중과세율이 매겨지거나 아니면 또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상속세 관련해서요.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한 7, 8년 동안 특히나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이 주택 가격이 많이 뛰면서 지금 예전에는 뭐 이제 상속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지금 이제 상속세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인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는 좀 인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이래요.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 물건이 희소한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를 시킨다. 즉,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양도소득세잖아요.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를 시키게 되면 이 물건이 희소한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중과가 되면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이제 종부세 얘기 지금 이제 종부세하고 지금 이제 상속세율 얘기가 나오지만 취득세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언론에서 보시면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전세 가격도 상승한다. 그래서 좀 이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에 대한 고민, 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챙겨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중에 단연 기본이라고 하면 입지일 텐데요. 근데 또 입지 분석을 하자니 뭘 알아야 입지를 분석하겠죠. 그런데 정창래 대표님께서 좀 이런 내용들 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보통 이게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는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향후에 뭐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신송보와 역세권 같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입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최근에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죠. 사업비가. 근데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즉 새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업비라는 거는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던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던 동일한 품질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일한 퀄리티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 들어가는 공사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똑같은데 즉 인풋은 같은데 이제 내가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받는 아파트 가격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이런 그 소액 투자도 입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잘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핵심 지역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북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또 서울 도심권에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마용성이죠. 마포, 용산, 성동인데 이런 그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좀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요즘 보면 뭐 성북이나 이렇게 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지금 1억 이상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에도 잘 찾아보시면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다 지정이 다 됐는데 최근에 뭐 이제 예전에 뭐 서계청파동, 원효로 이런데 뭐 2억 투자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보면 뭐 5, 6억 투자로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산에서도 지금 이제 한 2, 3억대 투자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만 많이 보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똑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모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소액 투자로 좋은 입지,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소액 투자일수록 입지를 더 따지고 따져야 되는데
내가 좀 소액이니까 이렇게 좋다고 하는 데는 에이, 뭐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지에서 이미 처음부터 좀 제외를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내일 세미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액 투자 중에서도 또 마용성 내에서 좋은 입지들 어떤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귀한 노하우들 전수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되니까요. 이 자리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같이 도와드릴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그냥 혼자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도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신길 뉴타운 인근에 있는 그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네. 요즘 뭐 전세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네. 네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월세도 자꾸 돌리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요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다중주택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앞으로 좀 더 기다리면 시장이 좋아져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근데 신길 뉴타운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신길 뉴타운도 좀 넓잖아요. 지하철역 기준으로 따지면 어디 쪽 근처에 좀 계시는 걸까요? 신풍역 쪽 있는 데거든요. 신풍역 인근의 다중주택. 네네. 앞으로 향후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계속 네. 보유하고 있어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답변 어떤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그 월세 받으려고 이제 다중주택을 지금 갖고 계시나 봐요. 예. 이제 그게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예. 예, 한 4년 전에 이렇게 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 좀 섞어서 있어서 예.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샀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도 괜찮았고 뭐 세입자도 예. 다 들어 있었어요. 예, 예, 예.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전세가 좀 잘 안 나가고, 그렇죠. 예. 예,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돈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서, 예, 예. 아니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까, 전세 아. 시장도 좀 좋아지려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예. 요거 이제 일단 그 다중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 다중주택은 이 단독주택의 이제 한 종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이제 100평 이하, 그러니까 연건평으로요. 예, 네네. 연건평으로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또 이제 3층 이하죠. 예, 3층 네. 이하의 3층 이하로 되어 있고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보통 다중주택 보면 대지가 한 4, 50평짜리에 많이 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반지층, 이제 반지층은 층수에 산입이 안 되니까 반지층 1, 2, 3층 정도,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는 층수는 4층 규모로 이제 좀 조그맣게 한 100평 이하로 짓는 게 이제 다중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원룸주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시청자님도 지금 이제 신풍역 근처에서 지금 원룸주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목돈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예, 지금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빌라 이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세입자들 그렇더라고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다중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안에 또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네.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죠? 예, 세입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이런 거에 크게 이제 아주 걱정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세입자분들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이런 다가구나 원룸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많이 주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여기 시청자님도 지금 매입하실 때는 전세 얼마, 또 보증금 얼마, 또 월세 얼마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월세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제 목돈이 들어가니까 힘드신 거예요. 네네. 예. 자, 그런데 그러면요. 그럼 앞으로 그럼 과연 이런 그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주택까지 세입자가 많은 집에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좀 잘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트렌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히 원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 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 똑같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예요. 시장이.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월세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또 제 예. 목돈이 자꾸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주택들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천에 50만 원 받았던 게 지금은 천에 65, 70만 원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월세는 네. 오른 거예요. 네네. 월세는 올랐는데 지금 목돈이 들어가니까 힘든 거죠. 그죠? 네, 예, 맞아요. 전세를 빼줘야 네. 되니까. 네네. 자,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거.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이렇게 이 원룸 다중주택을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이 목돈이 많아 갖고 이렇게 매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네. 예, 보통 전세 끼고 월세 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좀 뭐 월에 한 3, 400 정도 나오는 요런 구조를 네네,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돈 많이 안 맞아요. 들어가고. 네. 그런데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예. 네. 지금 뭐냐? 시장에 지금 물건이 많아요. 예, 시장에 지금 물건이 많아요. 네. 예,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 가치가 없으면 내 물건은 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네. 물건이 많을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시고요. 예. 네. 지금 매도 시점이 그러면- 아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만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은 매도 물건들은 많고요. 네. 지금 매수 물건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별로 없고 매도 물건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지금 다중주택은.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도요. 지금 금리가 괜찮아요. 그죠? 네네. 예, 금리가 괜찮으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만큼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죠?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매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매수자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 물건들은 좀 소진이 되겠죠. 반대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구나.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자 네. 입장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매수자 예. 입장에서도 어차피 은행 돈 빌려서 하는 건데 자금 조달 네. 금리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되려 우리는 또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요 집에 네. 아마 융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이자 나가는 돈도 적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어때? 네. 이자 나가는 돈이 적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해됐습니다. 네. 이제 금리에 네. 대한 문제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과연 지금 만약에 내가 요 다중주택을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새롭게 신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매도하는 매도 가격에 신축이 되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다중주택이요. 자,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땅을 한 4, 50평짜리 땅을 사서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네, 건축비도 예. 많이 올라서. 지금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 네. 예, 특히나 우리가 이 건축비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 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100세대짜리, 1000세대짜리 비교를 해보면 1000세대짜리가 평당 공사비가 쌀 거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특히나 네. 이런 소규모 건축물, 이런 100평짜리 다중택 같은 경우 지금 공사비 부담이 2배가 아니라 한 3배 이상 높아진 거예요. 아, 네. 자, 그 공사비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땅값은 지금 대략 올랐죠. 토지 가격은.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지금 다중주택을 누가 짓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물건 이거 뭐예요? 지금 앞으로 신축이 못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내 가격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그죠? 자, 네, 그 앞으로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물건이. 네. 예, 그런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 근데 그러겠네요. 걱정은 지금 그러면- 당장 내가 네. 이제 목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게 좀 맞아요. 이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좀 힘드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고진감래라고요. 조금만 버티시면요. 네. 예, 조금만 버티시면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되면 조금 더 네. 풀리실 거예요. 그럼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예, 될까요? 1년은 무조건 선생님? 가져가세요. 1년은. 1년만. 예, 1년 뒤에는요. 네. 지금 시장이랑 완전 다를 겁니다. 아, 네. 예, 이해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한 설명. 이해가 너무 됐고요. 네, 네. 1년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까지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처음에 전화하실 때는 걱정이 너무 가득한 목소리였는데 지금 딱 설명 듣고 나서 아주 개운한 목소리로 바뀌셨습니다. 신길 뉴타운 인근에 다중주택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 전세를 계속 월세로 돌려주다 보니까 목돈이 크게 나갈 일들이 많아져서 부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도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딱 1년 정도만 참으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1년 금방 갑니다. 우리 1년만 좀 참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늘 네.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요, 지금 이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애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서울에 집을 사놓을까 했었는데, 의논할 만한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놓지 못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끼고 네, 투자용으로 사놓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지역이 좋을지 모르겠고 네. 여유 자금으로는 다 모으면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좀 친절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유자금 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서울 지역에 일단 아파트 갭 투자를 좀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역이 어디가 좋을지 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 서울 안에서 10억 원 정도로 갭 투자하기 좋은 곳 어디가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저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좋으신데요. 늘 친절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아파트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일단 아까 그 여유자금이 한 10억까지는 되신다고 하셨죠? 예, 다 모아보면 10억 정도 될 것 예, 같아요. 이왕 투자하시는 거요. 그냥 10억까지 하세요. 네. 5억짜리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때 가서 네. 설명드리고.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렇게 서울 쪽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네. 특히나 지금 보면 서울에 지금 외진 매입 비율, 그러니까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외진 매입 비율이 지금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24.6%, 즉 한 거래되는 양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 중에 4분의 1 정도는 외부에서 다 매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외지인들이. 예, 그만큼 지금 지방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다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도 추천도 해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면 서울에 지금 외지인 매입비 높아지고 있는 이유, 즉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이유는요. 이 서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아주 희소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또 물리적인 공급이 아주 불가능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서울 쪽에 지금 많이 매입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지금 투자자들이요, 상당히 요즘 현명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습 효과가 다 돼 있어요. 학습 효과가. 자,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전에는 느리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도 느리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느리게 내려가고 뭐 10년 주기니 20년 주기니 예전에는 이런 말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주식 시장처럼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주기는 상당히 짧아지고요. 진폭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어떤 시장을 경험을 해봤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뭐냐?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약 한 7, 8년 동안 우리가 폭등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폭락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회복을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짧은 시기에 폭등과 폭락, 회복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자, 시장 참여자들이 학습이 된 거죠. 야, 오를 때는 서울이 제일 많이 올라.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용산이 제일 많이 올라.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니까 어라? 우리 집은 엄청 떨어지는데 서울은 덜 떨어지네? 또 떨어질 땐 덜 떨어져. 자, 그리고 회복할 때를 보니까 지금 강남 3구나 용산에 벌써 회복 다 됐어. 지금 뭐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학습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에 그래서 지금 관심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시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제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C급지에 살다가 B급지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B급지로 살다가 A급지로 옮겨가는 이게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면 지금은 급지 간의 가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갈아타기로 어려워지는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하실 때 이왕이면 좋은 지역에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쪽에 많이 관심들이 가지시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자금 10억 있죠? 그죠? 네네. 네. 자, 10억이 있으면요. 자, 10억이 있으면, 자, 이왕이면, 자, 서울에서도요, 서울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그 다음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은 서열화가 돼 있어요. 뭐, 직지군접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쾌적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서울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 즉 지금 부촌이 어디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부촌이. 자, 그러면 어때요? 서울의 가장 부촌 제가 4군데 찍어 드릴게요. 자, 압구정동 청담 삼성 라인. 대한민국의 0.01%죠. 예. 예, 여기 10억 가지고 안 되죠. 그죠? 네. 자, 여기 반포. 예. 여기 10억 가지고 안 되죠. 안 자, 그다음에 건너편에 압구정 청담 삼성 건너편에 자, 성수동 일대. 여기도 10억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용산 동부촌동 라인부터 한남 뉴타운 한남동 라인 여기. 그러니까 서울에요. 지금도 부촌이고 앞으로 미래의 부촌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의 부촌은 압구정동 쪽이고요. 서울의 부촌 중에 4군데는 강남에 2개, 강북에 2개예요. 강북에 용산 성수, 그다음에 강남에 반포 압구정 요쪽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10억 가지고 내가 요 4군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성수 안 돼요. 압구정 안 되고요. 반포 안 되고요. 얘 돼요. 용산 됩니다. 네. 자, 용산에 어디를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동부이촌동 있죠? 네네. 자, 여기가 동부이촌동 쪽인데 이 동부이촌동 쪽에 보시면은 자, 앞에 한강 접해 있고 평지에다가 뒤에 용산 민족공원. 어때요? 상당히 입지 좋죠? 그죠? 예. 그다음 바로 옆에 용산 정비창 부지. 예. 야, 자, 여기에
건영 한가람이라던가 강촌,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막 비싼 아파트들 많아요. 근데 10억 정도로 가능한 지역이 여기 건영 한가람, 좀 메모 가능하면 적으세요. 예. 네네. 예, 건영 한가람 아파트라던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한가람 아파트, 그다음에 코롱 아파트, 이제 강촌 아파트, 요 세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면은 갭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자, 이해되시죠? 네네. 예.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서울에서 지금도 부촌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부촌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지역. 압구정, 청담, 삼성라인, 반포,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용산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10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용산 쪽, 자, 동부천 동.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여유자금 10억 원으로 서울 내 아파트 갭 투자 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부, 지금도 부촌이고 앞부, 앞으로도 부촌이고 영부, 영원히 부촌일 이 지역 중에서 3개의 아파트 좀 불러드렸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이쪽을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좀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브리핑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뉴스가 바로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태까지도 뭐 똘똘한 한 채 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똘똘한 한 채에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만 몰랐던 정말 부자들은 다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정창래 대표님이 제대로 좀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정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를 읽으시거나 하다 보시면 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뭐 속담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금융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부동산 투자하고는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 5개 정도 좀 파트를 줄였어요. 한 5개 정도를 한번 저희가 줄여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 삼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의 정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을 보시면요. 계란을요. 우리 맨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안 보세요. 한 2, 300억 정도 있으시면 이 방송 못 하러 봐요. 안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셔야 돼요. 한 바구니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지 마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내가 뭐 채권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ETF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분산 투자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이렇게 내가 한정된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특히나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지방에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수익도 안 났어요. 왜? 근데 제가 물어봐요. 왜 지방에 분산 투자를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방도 사고 여기도 사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방권은 오르지도 않고 대로도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 이렇게 부동산은요. 여유 자금이 한정되게 있으신 분들은요. 절대 분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방 같은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모시박치게 들으셨잖아요. 똘똘한 한 채. 여유 자금이 되는 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비과세 요건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세금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사업소득 있으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으면 근로소득 모든 내가 소득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집이라는 놈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단 12억까지 비과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도요. 최대
최대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나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 채 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세금적인 면을 봤을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모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와 지금의 MZ 세대들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급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MZ 세대들,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급지 이동 너무 어려워요. 예, 급지 이동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능한 만큼, 처음에 내가 가능한 만큼은 최대한 급지를 높여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 항상 이래요. 우리가 부동산 어떤 거 투자할 때 좀 더 싼 거 있어요? 예. 싸게 사고 싶잖아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싸게 사고 싶거든요. 저도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거보다 약간 좀 싼 물건 있어요? 저도 항상 물어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싼 지역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싼 지역은. 자, 또 하나는 투자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역주택 좋아. 그러니까 지주택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왜? 이 지주택이 뭡니까? 야, 네가 먼저 돈 베팅해. 먼저 돈을 펀딩을 하면 내가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아주 싸게 줄게. 요게 지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주택 제대로 진행되는 거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진행이 되더라도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싸게 아파트를 받으려다가 나중에 낭패 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실거주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동일 지역 내 실거주라던가 투자로 내가 동일 지역 내 물건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싼 물건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도 싼 물건을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요. 로얄동으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예, 그게 나중에 팔기도 좋고요. 팔기도 좋고 팔릴 때는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안 팔릴 때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내 물건만 팔리는 거예요. 내 물건만. 자, 그래서 실거주나 투자도 동일 지역 내 싼 물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내에서도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장주 가야 돼요. 대장주. 예. 소액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소액 투자 하는 것도요. 자, 대장주 옆에 있어야 대장주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소액 투자 아까 마이용품 얘기를 해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대장주로 가셔야 되고 이런 지역이 가격 방어라든가 회복,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싼 물건 다 이유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요 시장 가격 얘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얘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얘 너무 싼 거, 제가 볼 때 얘 너무 싼데. 예,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요, 시장 가격을요, 우리 시청자님 본인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가격은요, 시장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을 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요, 한 번이라도, 이 물건 되게 싸게 샀다. 이러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저도 수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지만, 한 번도 제가 이거 정말 싸게 샀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동산은요, 살 때 항상 비싸요. 항상 비싸게 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가격을 본인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고 부동산을 살 때 항상 비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희소성이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그냥 우상향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물건 공급이 없는 지역이나 수요가 많고 물건 공급이 없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즉 중간에 이렇게 좀 플럭테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도 올라갔다 내려갈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서울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우상향에 대한 기울기도 가장 이제 기울기가 급한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내 집 마련 무조건 하세요. 내 집 마련.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상담해 보면 제 방송을 보시거나 제 너튜브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많이 이제 학습이 되셨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2017년도 이전에는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많았어요. 자발적인. 즉 뭐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는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 집을 왜 사? 그런데요, 2017년 이후에 지금의 현재 시장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시장에는요.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있는 무주택자는 다 비자발적인 무주택자예요. 집을 사고는 싶은데 못 사는 비자발적인 무주택자예요.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왜 중요하냐? 내 집 마련이 빠를수록 제가 보면 자산을 늘리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는요. 예,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면 실물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돈이 계속 풀려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풀려서. 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제가 만약에 자, 사업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제가 100원을 빌려요. 근데 제가 은행에 또 이자를 또 한 5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간에 이자도 붙고 모두 하고 해서 돈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수록 내가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다음에 집이란 차하고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백이랑 같아요. 뭐냐? 내가 누비똥 매다가요. 금강 거 잘 못 맵니다. 차도요. 벤츠 몰다가 그거보다 하급짜리 못 사요. 아니 못 몰아요. 다운그레이드 절대 불가. 자, 뭐냐? 자산 형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내 집 마련입니다. 자산 형성에 대한.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세금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내 집 마련이 빠를수록 자산을 늘리는데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뭐냐면 1주택자가 되어야 내가 돈을 벌어도 양도차익이 있어도 비과세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과세를 내가 빠르면 빠를수록 할수록 한 바퀴 더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적인 면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부동산은요. 물론 제가 이 업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부동산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 제 방송 보셨던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수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자, 빌라 공시가격 126%에 아마 감정평가 기준이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목요일 날 감정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7월 말부터. 제가 뭐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은 예측 가능해요.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성공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요. 위험이. 내가 또 실물을 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거냐? 야,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자, 모든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다 오픈돼 있어요. 지금은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얻기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다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가 최고가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깜깜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가 예측을 해드릴까요? 자, 좀 있으면 나올 전세 안정화 대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요.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4년 올해 말까지거든요. 이거 더 2년 연장될 겁니다. 왜?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 시장은 예측 가능하다라니까요. 자, 예측 가능한 만큼 투자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좀 위험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공급은 그럼 유한한 지역에 공급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 예. 이거 공급이 아니구나. 수요구나. 수요는 많은 지역에 공급은 아주 유한한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게 되면 가격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 공급은 감소하는 지역 이런 지역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가라는 거는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지역 여러분들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 답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요. 우리가
이 다른 투자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낮습니다. 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내가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속설을 보면 금융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동산하고는 약간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투자의 정석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이 또 고민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제가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네.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그래서 이거 회복이 안 돼서 네.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네. 이거를 정리해서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네. 1억 정도의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4, 5년 묻어두고 있으면 개발도 가능하고 수입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추천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일단 좀 묵혀두실 생각도 있고 4, 5년 후에 재개발로 좀 큰 이득 볼 수 있는 곳 혹시 남아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대표님께 바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부터는요, 방송을 보실 때요, 12시부터 네. 시청을 하세요. 예, 네, 12시에 주식 알겠습니다. 방송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12시에 주식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시로 이쪽 넘어오시면 돼요. 이제 예, 주식은 그 주식을 정리하려고요. 혼자 하셨나요? 네. 예, 주식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그죠? 네네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12시부터 보세요.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수요일에 항상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 예. 자, 네. 우리 시간이 지금 여유자금 1억이죠? 네. 자, 여유자금 1억이면 제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네.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네네. 뭐냐? 제가 제일 강조해 드리는 게 입지입니다. 입지 좋아야 돼, 이제. 그죠? 네. 소액 투자도 입지가 좋아야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이 큰 거예요.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 주변에 지금 최근에 네. 신속이나 뭐 하나 역세권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정되면 가격이 확 오르는 거 아시죠? 그죠? 네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옆쪽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건 왜 그러냐면 네.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옆쪽에 보시면 지금 지정돼 네. 있는 지역보다도 입지가 더 좋은 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입지가 더 좋은 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지역에 내가 미리 뭐예요? 세 네. 번째 선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선점을 하셔야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속이나 뭐 하나 역세권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확 올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게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기 이번에 됐는데 몇 년 걸려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가격은 아파트로 개발돼야 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강남의 음마아파트 지금 가격 다 올랐죠. 압구정 다 네네. 올랐죠. 네네.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개발에 대한 뭐 때문에 올라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기대감은요. 초기 때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액 네.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입지는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고, 예, 부동산은 네. 무조건 입지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인근에 내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지역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투자라는 게 비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역 옆쪽으로,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옆쪽으로 가셔야 돼요. 안전하게 네. 투자하시려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지역 내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도 빠를 필요 없어요. 반 발자국만 빠르면 돼요. 선점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 중요하죠. 예. 네. 예. 아니, 시간은 제가 없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예. 자, 지금 그 한 지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여기 신당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예, 이 신당동 같은 경우가요. 주변 지역이 네. 지금 다 모아타운 다 지정됐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딱 네. 찍어 드릴게요. 신당동에 그냥 알려 드릴게요. 네. 그냥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여기 장충초등학교 주변 있죠? 예. 여기 도심 중에 도심이에요. 그죠?
모든 그렇죠. 지역에다 트리플 더블 역세권이고 강남까지 세정거장 그다음에 도심 여기가요 노후도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노후도가. 그런데 얘보다 노후도가 낮은 지역이 벌써 모아타운 지정됐어요. 여기요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빌라. 여보세요? 예. 아 또 끊으신 줄 알고. 예. 아, 예. 일로 한번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